복수의 시작. 프롤로그 마스 10년 후의 그날. 민정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방파제 끝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 한때 나를 사랑한다 말했던 그 남자. 아니,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었죠. 20년간의 결혼 생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의 재산을, 아버지의 회사를, 내 인생 전부를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정은 왜 무너졌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한 통의 동창회 초대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완벽했던 일상. 내 이름은 임민정. 45살.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무남동녀로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컸어요. 서울대 음악대학 피아노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최강우. 강원도 산골 마을의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했죠. 하지만 타고난 머리와 불굴의 의지로 검정고시 전국 수석, 서울대 법학과 수석 입학,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까지. 정말 기적 같은 성공담이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늦은 밤까지 공부에 몰두하던 강우와 피아노 연습실에서 나오던 내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가난하지만 당당한 청년과 순수하고 따뜻한 나의 사랑. 캠퍼스에 봄을 몰고 왔죠.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딸아,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단다. 하지만 강우의 진심과 능력을 확인한 후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1995년 봄 우리는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뜻이 없는 나 대신 유능한 사위에게 회사를 맡기셨고 강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더욱 키웠죠. 곧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그 다음 딸 예나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2015년 가을 어느 오후. 결혼 20년 차. 45살이 된 나에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호 스트레스 풀어주러 영화라도 볼까요? 좋아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피아노 전공하고 싶어. 그래. 우리 예나도 음대 갈 생각이야?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은퇴 기념 동창회. 박성호 교수님. 내 은사이자 한국 피아노계의 거목이신 분.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 드디어 은퇴를 맞이하신 거예요.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그렇게 진지하게 봐? 강우가 물었어요.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박 교수님 은퇴 기념이래요. 아, 그래? 가봐,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 당일.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 20여 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반가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와, 여전히 예쁘네. 시집 잘 갔다더라? 언니들도 그대로시네요. 반가워요.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내 눈이 커졌고 너무 놀랐어요. 무척 반가웠죠. 김현수 선배. 나보다 2살 위 선배로 학창시절 음대 최고의 인기남이었어요. 한때 가슴 설레게 했던 그 사람.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소식이 끊어진 지 벌써 20년. 민정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연수 선배.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제 들어왔어. 교수님 은퇴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동창회는 자연스럽게 2차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룸에서 진행된 술자리, 옛 추억을 나누며 시간이 흘러갔어요. 미국에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그 곡 기억해? 쇼팽 발라드 1번이요? 맞아. 내 연주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떨렸거든. 왜 이럴까? 마치 20년 전 그 여대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 기분. 결혼 잘했다더라? 행복해? 네.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그렇구나. 다행이야.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김현수 선배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어요. 민정아, 내일 시간 있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은데. 내일은 점심만 옛날 얘기나 하면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잖아.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올라왔어요. 그럼 짧게만요. 고마워. 내일 12시에 압구정 라베니체에서. 다음 날 점심시간. 강우는 부산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와, 여전히 아름답구나. 너무 늦었나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 선배는 어떠세요? 미국 생활은? 외로웠어. 특히 내 생각이 많이 났거든.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와인에 무엇인가 섞여 있다는 것을. 점차 어지러워지는 시야. 손끝이 저려오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선배. 왜 이러죠? 괜찮아, 민정아. 잠깐만. 그리고 암전. 내가 깨어났을 때 그곳은 낯선 호텔 방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김현수 선배의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연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나는 충격에 고개를 감싸 안고 창밖의 서울 시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는 것을,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2부. 모든 것의 붕괴. 호텔에서 빠져나온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강우.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섰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은 강우가 무언가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찍힌 사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한 짓이잖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내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있는 게 꿈이라는 거야? 사진은 명확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의 실루엣까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까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런 뻔한 변명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어. 나는 무릎을 꿇고 강우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수 없어. 나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집을 나간 지 3일 만에 더욱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입니다. 아버지. 임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 앞에서 나는 오열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딸의 간절한 기도를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 입구에서 멀리 누군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두 남자. 바로 남편 강우와 김현수 선배였어요. 대체 저들은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지? 호텔 로비로 들어간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둘이? 연수 선배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었나? 나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계획대로 잘 됐어. 술에 약도 잘 탔고 사진도 확실히 찍혔어. 물론이야. 전문 사진사까지 대기시켜 놨는 걸. 한 장 한 장이 다 작품이더라.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덕분에 회사 지분 100% 내 것이 됐어. 장인어른 사고도 타이밍이 딱 맞았고. 그건 정말 운이 좋았지. 브레이크가 그때 고장날 줄이야.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때부터 계획한 일이니까. 나는 그들의 대화에 충격을 받고 벽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전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쉽긴 해. 3년 전 그 일만 없었다면 우린 진짜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목표는 달성했잖아. 부유한 집 무남동녀랑 결혼했고 재산도 다 가로챘잖아. 장인 사망 소식 들었을 때 민정이 우는 모습 봤어? 정말 처량하더라. 그래도 의심하지는 않겠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마저도 그들이 계획한 살인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엄마를 불륜녀라고 부르게 됐고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20년의 결혼 생활, 45년의 내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허름한 원룸에 홀로 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원수는,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복수의 주인공이 되기로. 눈물을 닦아내며 창밖을 응시하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올 차례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로. 내가 가진 것은 피아노 실력과 뛰어난 머리, 그리고 복수에 대한 불타는 의지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6개월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는 서 있었어요. 임민정. 이제 나는 달랐습니다. 6개월 전 절망에 빠진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미국 뉴욕행 항공편이시군요. 여행 목적이신가요? 아니요. 일 때문입니다. 뉴욕행 비행기 안. 나는 가져온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 가족 사진. 아이들과 함께 웃던 행복한 순간들.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준호야, 예나야. 엄마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안아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찾을 차례예요. 무너진 삶을, 빼앗긴 명예를,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복수의 불꽃이 이제 막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3부 10년 후 화려한 귀환. 10년.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나는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남자는 타락과 부채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드러날 시간이에요. 인천공항 입국장. 임민정, 55세.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내 뒤로 보디가드가 따라오고 있었고 공항 로비에서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저 평범한 중년 주부였던 내가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여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한편 최강우 57세. 한때 장인의 회사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했던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유흥업소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고 카지노에서 큰돈을 잃고 방탕한 생활로 회사 자금을 탕진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떠난 지 3년째부터였다고 들었어요. 뭐가 문제야? 내 회사, 내 돈인데 회장님 이번 달 직원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까짓 급여. 회사 팔아서라도 내 빚부터 갚아야 해. 10년간 쌓인 도박빚과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 회사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채권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최 대표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00억 원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300억? 그게 무슨 분할 상환은 안 되나? 이미 3번이나 연장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환 못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수백억 자산가였던 그는 이제 파산 직전의 나락에 서 있었습니다. 연수야, 도와줘. 너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끝이야. 강우야, 미안하지만 나도 내 몸 건사하기 바빠. 너 때문에 회사 꼴도 말이 아니야. 뭐? 너도? 우리 함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각자 살 길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함께 음모를 꾸몄던 동지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 임민정. 월스트리트에서 아이언 레이디라 불리며 수많은 기업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금융계의 전설이 되어 돌아왔어요. 파산 위기의 작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부활의 마술사로 명성을 얻었던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내 인터뷰 기사. 복수는 증오가 아닌 성공으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복수. 한국에 돌아온 첫날부터 나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강우의 부채 현황 정리됐나? 총 352억 원입니다. 은행 대출 300억, 사채 52억. 다음 주가 최종 상환 기한이에요. 완벽하네. 김현수는 회사 내 비리 의혹으로 감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곧 해임될 것 같아요. 1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임민정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은행장이 말했어요. 최강우 씨 건으로 왔습니다. 그의 부채를 제가 인수하고 싶어요. 인수라고 하시면 300억 현금으로 일시불 지불할게요. 대신 모든 채권을 저에게 양도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 그 회사와 최강우 씨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잘 알던 사이였죠. 다음 날 오후 나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여기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예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잠깐만 둘러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저 여자 누구야? 뭔가 수상한데. 거지 같은 게 뭘 둘러보겠다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두 남자.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강우와 여전히 잘생겼지만 피로해 보이는 김현수. 무슨 일이야? 왜 소란이야? 이상한 여자가 와서 회사 구경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어? 너는? 오랜만이네요, 강우 씨. 민민정?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극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뭐야? 왜 여기 있어? 다시는 여기에 얼씬도 말라고 했잖아. 내 아버지 회사인데 왜 못 와? 10년 전에 포기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김현수가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이거나 받고 꺼져. 바닥에 지폐들이 흩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 생각하고 복수하러 온 거야? 꿈도 꾸지 마. 나는 차분히 돈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분수야, 비참한 여자. 그들은 비웃으며 만족해했어요.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보네요. 누구긴 뭐야. 10년 전 쫓겨난 불륜녀 아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사흘 후 나는 김현수에게 의외의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임민정.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나타났고 뒤를 따르는 보디가드가 있었습니다.
민정? 너, 뭔? 앉으세요, 연수 씨.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열어보세요. 김연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 서류를 읽는 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10년간의 횡령 내역서, 회사 자금 유용 증거, 그리고 아버지 살해 계획서까지. 어떻게 이런 걸?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드릴게요. 봉투 속에는 김연수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아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자수하세요. 그럼 가족들은 보호해드릴게요. 민정아, 제발.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보디가드와 함께 유유히 사라졌고 김연수는 서류를 부여잡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른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부 복수의 완성. 봉투를 받은 김연수, 그는 절박했어요. 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당신과 단둘이 꼭 만나야 해. 강우에게 가기 전에. 한적한 교회의 작은 카페. 주차장에 차는 김연수와 내 차 단 2대뿐이었어요. 김연수가 지정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외딴 카페였지만 나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으시죠? 나도 피해자였어. 피해자는 우리 아버지였어. 김연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너만 없으면 돼. 그가 테이블 너머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나는 괴로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나와 함께 온 보디가드가 돌진했어요. 손 떼. 보디가드가 김연수를 제압하고 나를 보호했습니다. 김연수는 바닥에 뒹굴며 울부짖었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자신을 지키려다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김연수. 경찰서로 호송된 그는 결국 13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갑을 찬 김연수가 검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최강우가 시켰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술잔에 수면제를 타라 했어요. 민정이 잠들면 그 사진을, 아버님의 약에도 독을, 다 그 놈이 시킨 짓이에요. 13년 전 최강우는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김연수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TV 뉴스를 시청했어요. 뉴스에는 김연수의 자백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중견기업 회장 급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한 달 후, 최강우의 회사. 검찰이 그의 회사를 덮쳤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합니다. 회사 앞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했어요. 중견기업 회장 최강우 씨가 10년 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최강우의 저택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변호사에게 전화해.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협조해 주세요. 최강우는 여러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모두가 통화를 거부했어요. 권력이 무너질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는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다음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나는 은행장과 보디가드와 함께 회사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임 회장님 딸이라던데. 진짜야?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도망 준비를 하는 최강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정이? 너 어떻게? 놀랐어? 10년 만에 보는 이혼녀의 얼굴이 어때? 나는 최강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일 주주총회에서 당신은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민정아. 나는 너를 위해서.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위해서라고.
1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내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당일, 나는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최강우는 쓸쓸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강우 회장 탄핵안에 찬성합니다. 새로운 회장으로 임민정 씨를 추천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나는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와 함께 했던 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10년 권력의 카르텔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편 검찰은 각종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독극물 성분 검출 확인됐고 횡령 증거도 충분합니다. 김현수의 공모 사실도 자백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났지만 정작 최강우는 모습을 감췄어요. 텅 빈 최강우의 저택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한적한 어촌 마을.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 그가 바라보는 바다는 차갑고 끝이 없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수척한 몰골의 최강우. 허름한 옷차림으로 소주병을 들고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꿈. 모두를 가졌던 순간의 오만. 타락과 배신의 시간들. 가난에 찌들어 발버둥 치던 어린 시절. 야망에 찬 청년 시절. 김현수와의 음모와 화려했던 회장 시절. 방탕했던 나날들. 권력과 부를 위해 포기한 것들. 사랑, 가족, 그리고 양심까지.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뿐이었어요. 최강우는 비틀거리며 방파제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남자의 야망도 죄악도 그리고 마지막 후회까지도.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인천공항 또 다른 출국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출국장에 30대 후반의 여성이 6살 정도의 남자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돌아와? 여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다 잘하면. 그 아이와 여인은 누구일까요?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까요? 어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나 임민정은 지금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자리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 자리. 책상 위에는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어요. 준호와 예나. 이제 성인이 된 내 아이들.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천천히 엄마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공항을 떠나던 그 여인과 아이. 그들이 누구인지 왜 떠났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로 남겨둘게요.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임민정의 복수. 사랑했기에 더욱 아팠고 믿었기에 더욱 처절했던 한 여인의 복수와 재기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